술 먹으면 안 넣어주나 보네. 술 먹어도 들어오는데요. 좀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너무 많이 취할 경우에는 여기 좀 주무시게 하고 그래, 술 취하신 분도 오십니다. 오늘 근무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들어가게 되냐? 네. 그거 안내를 안으로 들어가세요. 여기 뭐 깨끗한 분들만 계시네? 네. 비 오니까 많이 안 오셨습니다. 아니지, 저 밖에 누워 있잖아. 네. 저도 사모님 왜 안에 안 보고 밖에 있어요? 또 자유의사입니다. 아니, 자유의사가 아니고, 우리, 이제 제 생각은 저 밖에 자지 말라고 이걸 만들어 놨는데, 근데, 밖에 저리 누워 있으면, 권유를 해도 안 들어오셔가지고요. 우리 저 경찰청장 오셨나 보네. 여기 서장님은 어디 서장인가? 서장님씨는 이리 오시죠. 아유, 화성 서부소 초대서장입니다. 이리 오시죠. 지금 여기 와 계시네? 예, 예. 저 청장 이리 오시고. 청장 이리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청장 이리 오시죠. 이쪽으로 오시죠. 신문에 앉으시죠. 앉으세요. 잠깐 앉았다 가지고. 다 빨리 들어가세요. 그 밖에 서 있지만 들어와줘야 딴 사람 들어오죠. 들어오세요. 여기 지구대장님은. 지구대장 옆에 이쪽에 앉아보세요. 많이 도와주십니다. 지구대는 몇 명 계시죠? 45명 있습니다, 선생님. 45명 같으면 어디 관할이 여기에만 내산 다리 안 건너고. 그다음 세일동 일곱. 굉장히 넓으네. 여기 많은 게 아니고. 예, 예. 역만- 안동역까지만 하는 있습니다. 지구대를 역만 이렇게 역 주변만 딱 이렇게 지구대를 분리해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보통 거기가 할 때는 치안 수요 자체도 물론 다 고려하지만 역만 딱 그걸 위해가 하기는 조금 제를 내가 볼 때 역 이쪽 편만 해줘야지. 저 역 건너도 해라. 세일동까지 이렇게 다리 길 건너라 이래갖고 그게 그 세일동 일부만 관하라 했더니 큰 문제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날 신부님하고 내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이거 지은 목적이 역 주변에 누워 있지 말아야지. 역이라는 게 도시의 얼굴인데 얼굴에 사람들 저렇게 전부 자빠져 누워 있으면 이 도시가 되냐? 그럼 무조건 제일 가까운 데서 지어줘 이거 지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 밖에 누워 있는데 그럼 나는 내가 하는 정책은 실패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지만 않고요. 저희 이게 있음으로 뭐 말이야. 2명 누워 있으나 5명 누워 있으나 거기서 거기죠. 이게 있어서 그분들하고 오랫동안 관계를 맺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서 38명 정도가 올해만 38명 정도가 정신 알코올 병원에 보냈습니다. 라포가 형성되었어요. 하루아침에 저분들 모시고 올 수 없거든요. 계속해서 관계 맺게 하고 술도 사주고 그래야만이 여기 들어오시지 하루아침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 이상은. 그래서 끊임없이 관계 맺은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지. 제가 볼 때는 이제 저분들이 술에 취했거나 정신이 없거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가깝게 나는 여기도 멀다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네. 그럼 제 주장은 역장님이 안 오셨죠, 아직? 위에 계십니다. 저 이따 간담회 회의실에. 아, 저 위에 가서 해야. 그리 가서 간다며. 네. 그러면 역 안에다가 이거를 만들자는 거죠. 근데 이제 신문인 방침은 이거는 이제 뭐 말 안 듣고 뭐 이런 사람들은 너무 이제 여기 들어오지 말자 이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 우리 식구고요. 오랫동안 관계 맺기를 해야 됩니다. 나는 왜 저기 누워있냐 이거. 오늘 한 2, 3일 정도 누워 계시는데요. 네. 들어가고 권면을 해도 안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은 저희들 간사가 상담도 하고 그러면 오랫동안 관계를 맺게 해야. 경찰에서는 지구대에서는 저렇게 땅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은 즉결 처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법적인 건 없습니다. 땅에 누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폐부리고 그뭐 주치 소란해도 그 이해는
저희가 그 자기 그 자유 의사에 했는데 주치 소란을 해도 그럼 안 잡아넣는다. 그러니까 주치 소란할 경우에만 그 저희가 처벌하겠습니다. 누워 있는 거는 괜찮다. 나도 내일부터 저 땅바닥에 누워 있어도 괜찮겠네. 누워 있을 경우에 심각한 질병이 있거나 생명이 위험이 있을 때는 그때는 조치가 가능합니다. 아니 그 병원에는 우리 도립병원 있잖아요. 네. 나는 그 병원도 내가 100% 개방해놔. 우리 도립병원은 누구나 무료로 주민등록이 있든 없든 범죄인이든 누구든지 난 도립병원 100% 받아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돈 예산 다 밀어주고 어떻게 더럽든지 술을 먹었든 뭐 아프든 냄새가 나든 무조건 100% 도립병원 다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하는 이유는 도시의 얼굴인 역이나 길바닥에 누워있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누워있어도 괜찮다 이래 버리면 다 누워있지. 이거 집 지을 필요가 없지. 왜 국민 세금 들여서 집을 뭐하러 짓냐. 그게 여기는 수용 인원이 포화 상태입니다. 다. 뭘 포화 여기 세는 밖에. 그 저녁 때 되면 여기 포화가 꽉꽉 차서 못 나고 여기 말고도 또 구속하는 데가 많습니다. 집이. 아니지. 그러니까 더 포화하면 더 지어주겠다는 거야. 무제한 짓겠다는 거지. 저희가 지금 그 지구대에서 지금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여기는 주치 안 한 사람들은 주치자 진짜 중간 주치자들이 지금 어디 머물 곳은 없습니다. 그거 지어준다 이거지. 나는 뭐 예산 아끼지 말고 진짜 이거지. 그래서 길바닥이나 역 대합실에서 일반 시민에게 불쾌감을 줘서 도시 전체가 수원시 전체가 이건 뭐 한심한 데다 이렇게 나 하지 말아요. 나 그래서 제 목표는 미국에도 가보면 이제 굉장히 좋은 도시인데 뭐 저렇게 땅바닥에 누워있다고 그거 꼭 꼽혀요. 무조건. 나는 무조건 꼽혀요. 그 도시는 행정이 나비다고. 그래서 경찰이 길바닥에 사람 누워있어도 괜찮다. 그건 난 처음 듣는데. 어때요? 괜찮아요? 끊임없이 권면합니다. 아니, 권면이 아니라, 권면은 신분이면 권면하지, 권면해도 안 듣는 사람은 행정 조치가 들어가야지. 공권력이 발동돼야 됩니다. 나는 그래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아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뭐 법적으로 하는 게 맞나.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우리 지휘대장이 얘기한 대로 조치라든지 뭐 이런 게서 뭐 소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본인의 아니면 또 타인의 위해를 가할 만한 어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지금 하는데 그냥 단순히 술만 먹고 앉아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뭐 체포하거나 이렇게 잘 못한다. 술만 먹고 앉아 있는 건 괜찮지. 예. 예를 들면 술만 먹고 벤치에 앉아 있다거나 그거는 타치 못한다. 벤치에 딱 앉아 있다. 이렇게 뭐 앞으로 이렇게 누워 있거나 여가피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말을 들어 이쪽으로 들어오든 아니면 병원으로 이송을 하든 그런 조치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립병원은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데 내가 하여튼 운영 책임자로서 술을 먹고 땅에 누워있다. 그럼 이 사람이 아프냐? 아프면은 즉시 병원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예, 나는 100% 병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 예, 알겠습니다. 100% 받아들인다. 그 다음 두 번째. 안 아픈데 그냥 땅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누워서 몇 시간씩 누워있다. 그건 어떠냐? 그것도 괜찮아요. 경범에 해당돼요? 안 돼요? 경범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경범 그런 아니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호 조치라는 게 있어가지고 얘기해서 그 사람 말 의견 들어보고 자기가 이제 아프던지 그러면 조치할 수 있는데 그 다른 쪽으로 유도해서 이 시설로 들어오게 하든지 그 위에는 말 안 듣는다. 저 사람이 말 안 듣는다는 거죠. 신문을 말하면 안 들을 것 같고. 아닙니다. 계속해서 관계를 형성하면은 저희들 기관에 그거는 와서 이제 씻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신부님 말씀 듣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한 50%는 듣고. 그래도 정성 기울여야 됩니다. 한 번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나는 이야기가 언제 어디를 가더라도 수원시에는 땅바닥에 누워서 몇 시간씩 누워 자는 사람 없어야 된다는 게 내 주장입니다. 나는 그거예요. 왜 사람이 땅바닥에 누워 자? 이거 우리 세금 들여서 다 만들어놨는데 왜 이리 와서 안 자고 땅바닥에 자냐? 그러면 이거는 경찰관이 공권력이지. 공권력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그게 도시 아니에요.
도시에 누구나 여기 다 누워 있다. 너 안 아픈데 뭐 내가 누워 있고 싶으면 네가 왜 여기 이제 종이 깔아놓고 뭐 예를 들어 시설물만 설치 안 하고 텐트 안 치고 그냥 종이만 깔고 다 누워 있다. 다 괜찮아요? 도지사님 그래도 서울역에 비하면 굉장히 양호한 상태. 아니지 그런 이야기야. 나는 서울역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우선 앞으로 지금까지가 조금 뭐 소극적으로 이렇게 업무 대처했다면 아니 그것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도 없어. 더 이렇게 원칙대로 하자. 우리가 내가 뭐 강하게 하자는 게 아니야. 명확하게 뭐 이렇게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은 저희들 해석 자체를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호 조치라든지 구호 조치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 행정법상에 나와 있는 그런 조항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뭐 지사님 말씀대로 이제 이 도시의 얼굴인 이 지역에 적어도 누워서 있는 사람들은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벤치에 역장님인데 여기에서 벤치에 있는 그건 역공안 예, 그럼 우리 경찰관님은 그 안에 공안이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경찰관은 거기에 못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들어갈 수 그 사람들을 벤치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공권력 발동 못 하네. 그렇죠. 저희가 그 뭐 앉아 있는데 그 법적으로 그 문제가 없으면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역공안은 할 수 있나요? 역공안도 똑같습니다. 역공안이 예를 들면 열차가 다 끊어졌다. 내일 아침에 4시까지 예를 들면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열차가 네. 안 다닌다. 이때는 시설물 내에서 나가라. 퇴거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나가거라. 이렇게. 근데 안 나간다. 그것 때문에 이제 지난번에 그 서울역에 문 닫는다고 아주 그냥 한번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같은 경우에는 안 나가고 저항하게 되면은 거기서 뭐 얼마든지 이 분쟁이 있고 또 거기에 불응하게 되면은 뭐 법적으로는 뭐 퇴거 불응죄에 사실은 우리는 퇴거하라는 게 아니라 예. 그러면은 이 좋은 시설을 그 옆에 바로 그 옆에다가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안내해가지고 2층에서 여기서 이렇게 2층에 여기 벤치에 있는 사람은 여기 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방에 와서 누워 있으라. 뭐 퇴거가 아니라 더 좋은 데로 운반해드렸다. 그것도 안 되냐. 본인 자유의사에 위반하면 안 되냐. 법적으로 어쩌냐. 아니 그건 얼마든지 저희들은 할 수 아니,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역시설문 내에서 기자님 말씀대로 뭐 2층에다 방을 마련해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근데 보통 보면 노숙자들이 많은 술을 먹고 보통 사람들의 합리적인 지시에도 거의 안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지만 지금 마당에서 저렇게 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볼 때 이제 신부님도 원칙이 있거든. 이 시설 운영자로서 원칙이 있다거든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타인에게 너무 위해를 가할 경우에 불쾌감을 준다든지 소란을 비워 타인을 쉬지 못하게 한다든지 나는 안 받았다. 난 가능하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면 분류라도 시설을 이거 말고 또 하나 더 지어. 거기는 막 정신이 없는 사람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독방을 좀 만들어 갖고 독방마다 따로 뭐 소리를 지르든지 따로 해라. 그래 해주면 되죠. 네. 그게 이제 오늘 경찰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저희 건의사항입니다. 이를테면은 새벽 1~2시 정도에 경찰관이 원래만 해도 127건이 저희들 홈페 주체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신원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출하신 어르신이 계시고 정신이 이상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적절하게 첫 번째는 신원 파악을 좀 해서 모시고 오면 좋겠고 또 세 번째는 다 수용할 수는 없고요. 중간중간 경기도 관내에 중간중간에다가 알코올을 너무 취하신 분들 적절하게 하루 정도 피신한 다음에 저희들 민간단체에다 오면은 그분을 적절하게 사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새벽 1~2시 정도에 무조건 오시면은 신원 파악이 자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사정하기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술이 완전히 취해서 인사불성인 경우 그런 분들 오시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신원 파악이 돼야 되는데 신원 파악이 좀 안 된 경우가 대단히 많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서 감사하긴 감사합니다. 저희들 보호하고요. 그런데 그게 과부하가 될 경우에는 저희들 발견하지 못한 분이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군데군데에 주차일 경우는 하루 정도 유할 수 있는 곳이 경찰서는 어디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다음에 술 깬 다음에 저희들한테 오면은 적절하게 사정할 수가 있겠다. 경찰관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야간 시간대 경찰력의 60% 이상이 60~70% 이상이 그냥
술 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 캐나 다 들어가 버려요. 네. 도둑놈 지키고 무슨 뭐 강도 예방하고 이게 아니고 네. 경찰관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대도시 경찰은 60, 70%가 지금 지 술 먹고 넘어지는 개 그냥 저거 하는데 다 들어가 버리는데 사실 공백이 사실 보면 그리고 또 여기 매산 지구대도 예. 보면은 저녁에 이게 사실 뭐 처리할 수 있는 주치자 숫자가 아마 80%. 맞습니다. 자기 일에 전체 간담회 70, 장소가 80% 따로 있어서요. 네. 노숙자분들 그래서 기다리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쪽에 아까 가서 말씀하신 대로 신원 파악이나 이런 것도 이제 뭐 지문도 확인해야 되고 소지품도 확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도 저희들 하겠지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예. 중요한 게 저희들 액트팀이라고 밤에 이제 아까 같이 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이죠. 응급 입원을 해야 될 경우에 현장에서 경찰관이 사인을 해줘야만이 병원에 입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주 위험하신 분이요. 그런데 책임 소재 때문에 경찰관 선생님들께서 그 사인을 안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정도 오늘 경찰청장님께서 오셨길래 그렇게 신원파 또 진짜 치매 실종 노인을 좀 감별해서 보냈으면 좋겠고 응급 입원 시에 현장에서 경찰관 선생님들이 사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좀 해줬으면 저희들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그 야간에 주치에서 만취되면 저희도 신원 파악이 불가능한 건 맞습니다. 그 십지지면 찍어갖고서 올리도 그게 걸리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주치하든지 그 정신 이상자 같으면 그 사람 신원 파악이 안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일단은 여기를 데려와서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저희가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받는 입장이 제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술 안 취한 사람만 들어오지 술 취한 사람 여기 못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을 지금 관리할 체계가 필요한 거지. 네. 여기 시설은 술 안 취한 사람 들어오는 데입니다. 지금 중간 대체면 우리는 다 응급실로 보내고 중간에 안 취한 사람들이 지금 노숙해서 자고 그 사람들이 사고 치는 거지. 핵심은 안 취한 저기 그 주치자들은 다 여기서도 배척해서 나가 있습니다. 지금 서로가 안 받고 걔네 관리하는 문제가 제일 큽니다. 지금. 그거를 바꾸자.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다가 그래, 주치자가 쉴 수 있는 공간을 그러니까 나는 이러면 어떠냐.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뭐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적어도 역에다가 수원역은 수원의 대표적인 지점이라고 봐서 노숙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무제한 지원을 하거든요. 신부님 이야기하신 건데 안 해드린 건 없잖아요. 맞습니다. 필요하면 예산을 무제한 지원하겠다. 더 지어라 이거죠. 이걸 하나만 하지 말고 몇 개를 등급 분류를 해서 분류해서 대치든지 뭐 아픈 사람은 무조건 병원에 우리 도립병원에 여유가 있어요. 도립병원은 얼마든지 무제한 받겠고 난 노숙자가 워낙 많아 도립병원에 그것만 다 받고 딴 건 없다. 그럼 뭐 100% 다 받을 거예요. 나는 이 노숙자를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이게 도시에 딱 내렸는데 벌써 여기 제일 번화가에서 앉아가지고 노숙하거나 거기서 구걸하거나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도시는 그건 일단 등외다. 그걸 그 1번. 두 번째 내가 청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거는 이 매산지구도가 어디까지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지구대가 다른 지구대 비슷하게 넓을 거라고. 이걸 난 좁혀줘야 된다고. 같은 인원이지만은 이쪽은 치안이 집중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는 데는 이걸 더 늘려줘야 된다. 저 경찰서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역 주변에 뭐 이제 분석을 하면 안 나오겠습니까? 이 건수가 업무 양이 뭐 다 보고는 할 거 아니에요.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업무가 집중되지. 뭐 그건 나는 그렇게 보는데요. 다른 지구대보다는 우리 화서지구대보다는 여기 훨씬 치안 수요가 많은데 아니에요? 치안수가 많기 때문에 정원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 얼마 그 비례해서 많습니까? 치안수에 비례해서 정원이 집중되는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40몇 명이던데 화서지구대도. 화서는 저희 이게 아니라 예, 정확하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생각은 이 부분이 수원역보다도 더 뭐 꼭 중요하다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가장 그 이목이 집중되는 데는 수원 안에는 없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사님 말씀 아예 요 매산 지구대 이러면은 여기만 역과 그 임금만 딱 역과 받아가지고 역의 이런 유동 인구를 중심으로 한 지구대로 특화해서 여기는 역과 역 주변에 뭐 여러 가지 딴 게 뭐 교통도 여기 많고 뭐 그렇잖아요. 택시도 쓰고 뭐 유동인은 또 오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발생하면 여기는 조금 강화를 시켜가지고
지구대 경찰관들도 자기 업무에 너무 치이 갖고는 이게 사실 뭐 그런 섬세한 서비스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무슨 살고 봐야 되니까. 그 여기는 조금 더 강화를 시켜줘야 안 맞느냐 하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분석해 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내 권한이 아니니까 나 건의만 드리는 거고. 다만 이제 우리 신부님 하시는 이 시설은 내가 직접적으로 일반 행정입니다. 이거는 내가 관계하고 뭡니다. 경찰관은 우리 소관이 아닌 국립경찰이니까. 그런데 경찰관들도 우리 생각에는 여기가 훨씬 더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이럴 것 같은데 어떻게 안 그래서? 즐김은 안 힘들거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무지 힘든 데가 수원역입니다. 즐기면 안 힘들고. 즐긴다는 거는 그냥 일을 즐기면 안 힘든 기쁨 거고. 가지고 우리가 여기 매산지구에서 일이 많다 아니면 오시기 전에 고동동 파출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친하게 지냅니다. 근데 여기만 부탁하면 모두가 해결됩니다. 고동동 고동동은 저쪽 파출소. 그거는 뭐 좀 그래도 우리 저 본 사무실 뒤편에 있는 게 고동동 사무소입니다. 이쪽도 또 마침 또 오셔가지고. 그거는 조용하잖아요. 저는 여기 수원역 주변에서만 7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웬만큼 돌아가는 건 다 알고 있고요. 파악 다 하고 노숙자 관리 일일이 몇몇 다 알고 있고. 여기는 제일 많은 게그 노숙자도 있겠고 지금 청소년이 문제죠. 제일 청소년도 일이 많이 오네. 청소년이 지금 걔네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걔네들이 시설이 진짜 이게 있어야 됩니다. 뭘 치세요? 청소년들이 잔다고? 그러니까 그 노숙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청소년이 노숙을 한다고? 가출 청소년. 가축 네. 청소년. 그 여기 신부님 하셔요 누가? 네, 맞긴 맞고 있는데 여기는 19세 시설을 안 미만이면은 받기가 곤란합니다. 청소년 시설 보내야 되고요. 19세 미만일 경우에는 19세 미만도 같이 받으면 되지. 네, 받긴 받습니다. 그런데 얼른 받아서 하룻밤 재운 다음에 전문 시설로 보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쉼터에. 청소년들이 더 쉼터가 많아. 있습니다. 근데 그 청소년들이 야간에 여기도 보면 보통 뭐 가출하는 거 20명씩 항상 있습니다. 저 대합실에 그냥 돌아다니는 애들 항상 있습니다. 얘네들이 범죄꾼인데 얘네들을 시설에서 수용을 해주면 걔들 잠자고 학교도 안 가고. 그렇죠. 걔들은 학교도 안 다니는. 그렇죠. 학교 안 다니고 그냥 나와서 저기 가출한 그러니까 상태. 단순 가출도 있고. 근데 그런 시설이 필요한 건데 그런 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권에 몇 군데가 있고요. 저희들이 그 가출 청소년 아이들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성에 노출되어 있고 같이 그룹을 져가지고 유연습 같은 게 있어가지고 발견만 하면 잘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설득에도 마찬가지 밖에서 누워 계시는 분처럼 시설에 가지 않을 학생들이 거의 다 태반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정성을 기울여야만이 시설에 갈 수가 있고 경기도권에 종종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의사에 합당해야만이 보낼 수가 있지 신부님 나 싫습니다. 놔두세요.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배매춘하고 고리 뜯고 이렇게 하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 집행이 안 되는 거죠. 남녀가 다 있나요? 남녀가 청소? 같이 혼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인숙 빌려서 아니면 원룸 빌려서 혼숙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혼숙하면서 네, 자기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산다. 네, 네. 성매매하고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청소년 아이. 그래서 3년 전에 저 수원 중학교에서 살인 사건 난 게 그런 이유들 때문이죠.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라고 봐야 되지 그게 다 한꺼번에 다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저 지구대장님이 저기 오래 사셔갖고 많이 하시네. 네. 나는 이 청소년이 여기 또 네. 그럼 청소년을 위해서 별도 시설이 필요해? 그렇죠. 걔네들을 여기- 이렇게 쉬고만 가도 범죄는 네, 없어집니다. 네, 있습니다. 이 근처 그러면 이거는 인계동이 지금- 하나 있고 저기 그 북문에 하나 있습니다. 두 지금 군데. 얘기하는 거는 여기처럼 그냥 하룻밤이라도 그렇죠. 자고 갈 예. 수 있는 그 시설을 예.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년 전담 시설은 이 근처에 없네. 복문하고. 여기 인계동에 하나 있습니다. 그거 인계동 교회에서 관리하는 뭐지? 거 있습니다. 그거 그러면 청소년만 하려면은 시무님 여기서는 청소년만 자게 하는 거를 하나 만들어 드려? 아닙니다. 아까 그 노숙자들이 보통 첫 번째는 저희들 60명을 주무셨었는데 30명 정도가 저희들 병원에 보냈었고요. 한 지역에 집중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시설로 또 확대하거나 할 필요 없이 섬세하게 이를테면 주체가 왔다 사정할 기관이 더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쪽에 몰린다 하면은 뭐 시설을 크게 한다거나 하면 큰 의미가 없고요. 아까 청소년 문제만 해도 전국에 경기도만은 생각할 게 아닙니다. 서울 가깝기도 하고 다른 데 가깝기도 하니까 유관기관에 연결만 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서울역 동천동에 우리지상이라고 청소년 쉼터가 잡아온 게 있어요. 그쪽에도 잡아서 연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권에다가 모두 다 뭐 시설을 많이 지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물론 군데 이때면 재활시설 같은 게 지금 성혜원이 하나 있는데 그런 시설을 군데 소규모로 해야 되지 집중하고 더 확대하고 할 필요는 없고 어떻게 섬세하게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해서 경기도권에 없으면 다른 기관을 이용을 해서 연결을 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지 뭐 대단히 할 필요는 없고 여기도 지금 주차차가 온다지만 아까 말씀하신 중간 계층 제가 요구했던 경찰청에서 어떤 일시보도를 만들라 그런 중간 계층의 섬세한 게 필요하지 대단히 확대된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이고. 자원노동이 대한민국에 좀 있거든요. 그 우선에 지구대장님 말씀대로 청소년은 그러면 땅바닥에 쉬지 않은 게 필요한 겁니다. 걔네들이 뭐 장기가 아니라 그거는 하루 어디 여기 받아줘요? 일시는 받아줍니다. 안 오지? 네, 애들이 안 여기는 오지? 안 옵니다. 냄새 난다고 안 들어오고요. 관리하면 안 들어옵니다. 좀 깨끗하게. 예. 그다음에 여기 자체도 포화 상태인데 여기도 저녁 때 되면 포화 상태에서 요 밖에서 사는 애들도 많습니다. 노숙자들도 많고 이 저쪽 포- 다르도 지금도 저쪽 그 해병전의 밑에도 지금 자고 있고 여기 안 올 경우에는 저쪽 또 본 사무실 저쪽 건너편, 있지 않습니까? 길 건너편. 그 그쪽으로 사람들도 받아줍니다. 타치하기 싫어서 안 들어온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간섭받는 거 싫어서 아예. 청소년 아이들도 본인 의사가 아니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 애들 위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가가 문제죠. 이쪽이 우리도 뭐 어디 시설이 좋은 데면 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오게 되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가 그러면 그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시설이 더욱더 프로그램을 섬세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오시면 장기적으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아니면 영무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뭐 우선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시설이 커야 됩니다. 일단 수용하려면. 그거 이 경찰관들의 이야기가 나는 또 맞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이지 신부님은 그렇지. 그 프로그램은 그 다음이지. 일단은 수용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 들어와서 나도 이 경찰관 생각하고 나는 같아요. 일단은 그 응급하게 어디다가 이런 안정된 대로 이쪽에 와서 있으면서 그 다음에 분류를 하고 섬세하게 계속 뒷받침해 주잖아요. 계속 하자요. 그러니까 나 그거 뭐 그 1단계를 우선에 역대합실이나 땅바닥에 누워 자는 사람은 없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필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뭘 더 해야 되냐? 그런데 또 저기도 밖에도 계시지만 끊임없이 오라 그래도 안 오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잡아다가 데려다 놔야 되는 거예요. 잡아다가 대장님 어떻게 잡아다가 오실 수 있으세요? 이제 그거는 유도해야지 뭐 서로. 아니 유도가 아니라 그냥 앉아 있는 사람은 안 되지만 땅바닥에 신문지 깔고 거기 역에서 누워 있다. 역 이쪽에 전부 다 사람 다니는 길바닥에 누워 있다. 이거는 나는 내가 길을 가다가 공원에 사람이 밤새도록 누워 있다. 그래도 나는 보지 그 사람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왜 공원에서 누워 있는 거야? 공원에 벤치에 누워 있더라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디 아픕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일단은 나는 뭐 공권력이 아니지만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는 게 상식적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뭐 여기 있을래요. 뭐 나 버려둬요. 그러면 버려둬야 되는 거냐? 법이 어떻게 이게 되냐?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것만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아무리가 상담을 해도 나 둘이서 여기가 좋습니다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어떻게 할 수 없느냐 아니냐? 예.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고. 네, 그걸 모셨다가 이쪽만 오시면 그러나 그 마을의 공원에 벤치에 그 사람이 계속 누워 있음으로써 주변에 예를 들면 아이들이나 여성들이나 또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위해 요소가 일어날 소지가 그로 인하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권력이 워치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할 수 없다. 이거는 방치는 아니잖아요. 나는 그렇게 봐요. 저희들 적극적으로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설만 됩니다. 아니, 그래서 나는 1차적으로 섬세하게 하기 위해서 경찰관이 좀 더 관할을 줄이든지 숫자가 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수원역 지구대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뭐 이름이 매산지구대니까. 네, 맞습니다. 그 수원역 지구대 매산이라는 게 여기 이 동네도 예, 매산. 매산입니다. 여기도 매산로 매산이에요? 일가. 그래서 그거를 그 부분은 좀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경찰관 선생님께서 현장에 가서 그분들만 모시고 오면은 여기서 서비스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여기만 모시고 아까 금방 시설이 모자란다 그래도 낮에 한 12분이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모시고 오면은 저희들 가동을 해서 서비스 할 일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이분들이 오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경찰관들은 또 여기 오라 그러면 싫어하겠지. 그러나 여자 경찰관들이 여기 와서 좀 근무를 하게 되면은 조금 말을 더 잘 듣겠죠. 그 사람. 여성보다 남성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술 잡수신 분은 뭐 여성 남성 가리지 않고 경찰관 선생님 오히려 덩치 남성이 좋고 좋습니다. 힘이 센 사람이 좋겠네. 힘이 센 마음이 연약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좋습니다. 경찰관 힘 세도 안 됩니다. 그거는 행정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찰관이 여기 와서 근무한다는 자체는 여기 근무하라는 말씀이 예, 아니고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현장에서는 설득해서 충분히 할수 데리고 있는데 올 여기서 지금도 우리 여경들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경 그 노숙자는 여경이 상담해서 이쪽으로 보내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뭐 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만 받지 온전하지 않은 사람은 다 칸막이를 쳐놓고선 다 배출하니까 지금 문제가 그겁니다. 그 중간에 그 술 어중간 먹은 사람들 진짜 대취하면 다 보내고 그랬는데 어중간 먹은 사람은 항상 다 밖에 떠밀려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인사불성인 사람은 아예 뭐 아예 도립병원이든 좋습니다. 뭐든 딱 들어가면 조치해버릴 수 되고. 있고 네, 또 중간적으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은 그냥 일로 안내해가지고 충분히 또 데려올 수도 있는데 어중간하게 먹고 예. 지금 나 이게 괜찮다고 여기 앉아 있겠다고 이래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이걸 뭐 그렇다고 막 잡아갈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여기 그냥 둘 수도 없는 그런 술 깰 때 동안 있는 보호하는 조치나 시설은 없습니다. 술 깰 때 동안. 그때는 공권력을 가지고 이 사람이 술이 깨가 땅바닥에 누워있다. 깰 때까지 어디 옮겨가지고 보호하는 거는 공권력의 위반입니다. 지금 경찰 내에서는 그 보호하는 시설은 아직 저희들은 없습니다. 아니 누구 시설이라도 우선에 그 사람이 땅바닥에 안 누워있고 예. 이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 공권력이 과잉 행사입니까? 제가 알기는 저희들이 주치자 보호법이라고 했고요. 한번 입법을 추진했었는데, 그러니까 술 먹고 정신없이 막 헤매고 다니는 것 자체가 그게 범죄도 연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경찰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었는데요. 인권 문제 때문에 추진하다가 뭐 성안이 안 된 그 것입니다. 성안 자체가 안 돼요. 예. 그럼 저희들이 내산지구대 같은 경우는 술 주치자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요. 만약에 술 먹고 지사님 걱정한 것처럼 뭐 어디 벤치 밑에서 뭐 이렇게 정신없이 누워 있는 것 자체를 일종의 범죄로 본다라면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지금은 현재 그렇게 뭐 저희들이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도 입법을 한번 알아봐요. 전에 입법이 뭔지 우리 한 주셔가지고 우리도 한번 알아보고. 내가 볼 땐 무슨 주치자 보호법이요? 그것도 한번 알아봐요. 주치자 보호법 나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걸 만들었나요? 예. 술 먹고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것 자체를 위험 요소로 보는 거지 이제 일종의 범죄 예비 단계로 보기 때문에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범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술 먹고 겨울이면 누워있다가 동사할 수도 있고 꼭 범죄를 타인에게 끼치면 자기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들어오겠다면 저희들이 입소시킬 수 아니, 있는데 근데 인사가- 본인이 보고하면 이게 술 먹고 그 정도 되는 사람은 이제 자제력이나 판단력이 좀 약할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공권력은 그래도 건전한 판단과 자제력을 가진 어떤 국가기구라고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좀 이렇게 그걸 그럼 옮겨서 그러면 안전하게 그럼 뭐 폐사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캠프법상에서는 보호 조치라는 그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호 조치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하자. 예를 들어서 이제 왜 안 하냐? 한겨울에 예. 만약에 이제 지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누워 있거나 이렇게 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을에도 안 가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하고 그렇지만 이제 이런 한여름 같은 데는 이 보호 조치를 한다는 게 조금 그동안 좀 소극적으로 해왔다는 한여름에도 오히려 그걸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건강을 위해서나 그 당사자의 건강이나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나 도시 미관, 풍속, 본인의 건강 여러 측면에서 그럼 공권력이 그걸 아무것도 손을 못 댄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그래서 진행이- 저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매산 지구대가 거의 자기 업무의 한 70% 이상은 아마 예, 주치자 관리 업무입니다. 여기는 40 몇 명, 45명이죠. 45명이가 3교대, 4조 3교대. 3교대. 4조 3교대니까 11명밖에 없잖아요. 예. 그 11명이 어떻게 이걸 다 커버할 수 없지. 야간 근무는 더더구나. 보통 야간에는 한 14~15명 정도 경력을 예. 가지고 낮에 하고 이제 다른. 왜냐 그러면은 저희들 이제 비번자들 중에서도 야간에 일이 몰리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매산지구대는 별도 그러면 근무가 여기하고 없습니다. 길 건너편에 저런 데도 다 포함되네. 예, 여기 그 매산 아파트하고 저기 그 농협 세무서 밑까지 세무서까지. 굉장히 먼데 뭐. 이 뒤는 여기 뒤는 아닙니다. 서둔동 관할이고. 뒤는 어, 아니고 예. 그 예, 앞쪽으로 요 앞에 역전시장 그것도 예, 예, 거기 다 전체. 역전시장도 포함하는 거예요? 예, 예. 그다음에 세류동 안동네. 안동네까지. 예. 그 안동네는 사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매산 1, 2, 3가에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매산 1가에서 노대역 거리가 중심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어요. 저는 하여튼 뭐 이 서비스를 개선하려면 이쪽 지구대는 조금 인원을 정원하거나 관할을 조금 축소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모르겠네. 그거는 뭐든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 뭐 경찰도 뭐 사람인데 뭐 냄새 나는 사람 붙들고 뭐 1시간씩 그 사람하고 실험할 수도 없잖아. 그거 안 못하는 거지. 제일 하여튼 저들한테 중요한 거는 어떤 식이든 간에 이제 법적인 명확한 뒷받침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까 그 지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주치자 관련된 이런 법률이라든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인권하고 이게 미묘하게 안 되는 게 우범자 관련된 사항입니다. 무범자. 예, 그것도 우리 쪽에서는 필요하다고 법안을 성안해서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국회 같은 데를 가게 되면은 거의 제한 단계에서 의원들이 다 거절하십니다. 이게 인권 문제하고 딱 부닥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한 4,000명 넘는 성폭력 우범자들이 있거든요. 경기도 내에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우리 내부 내규 업무에 따라 가지고 그냥 우리 자체적인 그 규정을 따라서 그냥 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제 해결하고 주치자 문제도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이것도 뭐 얼마든지 우리 법적인 근거가 딱 돼 있어 가지고 술 먹고 이렇게 도시에 어떤 다른 사람한테 위해를 준다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딱 명확한 규정만 있으면은 법적 근거만 있으면은 저희들 얼마든지 공권력 집행해가지고 어디 수정도 하고 이송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지금 되죠. 지금 현행 법상은 그런 중간 단계의 어떤 애매모호한 법률이 아직 많이들 있는 겁니다. 우선은 여기서 내리는 거는 경찰은 이제 우리 청장님 잘 하실 거고 이 시설은 더 지을 필요가 있다 없다. 청소년 부분은 뭐 지금 있는 대로 연결해 주면 된다. 어떻습니까? 저는 시설 자체는 문제가 없다. 예, 시설 자체는 문제가 없다. 더 지을 필요 없다. 더 지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위한 것도 필요 없다. 청소년은 소규모로 여기 수원시내에 있지만 수요에 의해서 더 많을 수도 있지만 똑같은 청소년 쉼터를 고집할 건 없고요. 더 세분화되어진 특성에 맞게 연구를 해서 그게 더 있어야 이제 무조건 숫자만 된다고 판단되어지지 않고요. 쉼터가 더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저희들로 그 시설 입장에서는 구태여 이런 시설도 확대할 필요는 없다. 청소년 시설도 필요 없다. 청소년 시설은 섬세하게 이를테면 가출, 청소년, 성 이런 섬세하게 더 연구해서 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또 있기 때문에 분산시킬 수도 있겠고 수원 시내에 그게 쉼터가 있다면은 섬세하게 정말 더 연구 일반적인 쉼터 모여서 밥만 주고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고 그들 어떻게 건사할 것인가를 더 연구한 다음에 쉼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런 시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아까 같이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더 확대해야 된다는 개념은 저는 좀 반대하고 어떻게 전문화되고 특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경찰관 선생님들이 일단은 공권력에 의해서 모시고 오기만 하면은 이쪽에 사정할 수 있는 나머지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여기 모시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무시고 하면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예요? 2, 3일 그거는 그 이유는 여기서 분류를 해가지고 예, 이제 예. 다른 조치를 취해. 그런 그 분류하는 작업이 굉장히 많이 자원이 별로 없습니다. 이를테면 주치자에게 정신하고 모든 게 저 복합적인 상태입니다. 주치자가. 그런데 이분들 단순 분류해서 재활실인데 경기도권에서 성의원이 하나 있습니다. 성의원이요. 어디 성의원 성의원. 어디 있습니까? 화성에 있습니다. 화성에. 그런 경기도 세 군데가 있는데
성형하라고 이정규 성종원 시간이 많이 지연돼 있습니다. 성종원하고 같은 활동을 그거 이제 그럼 지구대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때요? 저는 필요하다 봅니다. 청소년 시설이 청소년 시설도 그렇고 이 시설이 있고 나서 세 분류해서 나가야지 시설 자체가 모자르는데 그 인원을 어디다 줘야 지 청소년은 그러면은 청소년 부분을 여기는 더럽다고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안 오고 청소년은 그럼 전문에 저 건너편에 있는 거 시부님 하시는 그쪽에 어디 여관이나 다른 건물 하나 빌려드리면 되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본센터에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잘 수가 있습니다. 어디 저쪽 그 건너편 보통 건설. 300번지. 예. 네. 근데 안 그쪽으로 오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수용 인원이 줄어듭니다. 수용 인원. 여기 저희도 인원 여기 야간에 시민님도 아시겠지만 여기 들어오는 인원이 41명의 정원입니다. 그 이해는 더 이상 어떻게 봤어요? 실질적으로 노숙 사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저녁 때 되면 여기 줄 서서 들어오려고 다 줄 서 있는데 40명 넘게 있네. 그렇죠. 항상 그게 넘죠. 오버돼. 겨울철이면 그렇고요. 지금 차는 한 2명 정도 오는데 그건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청소년들이 와서 이 시설이 좀 더럽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 다른 방법으로 저놈을 정말로 살릴 여당이면은 저희들 그날 밤 여관을 빌려준다든지 해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 아이들이 오질 않기 문제인데 여기가 더럽다고 해서 근데 그놈들이 정말 우리가 컨택에 맞아가지고 신부님 좀 살려주세요. 저희들 이거 끊고 성범죄 다 끊고 가겠습니다 할 경우에는 저희들 후원금을 동원해서 하룻밤 이틀밤 재워서 기관에 보낼 수가 있죠. 그래서 구태여 청소년 시설 이런 옆에다가 다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기도 저녁에 이렇게 40몇 명씩 온다 그러면 여기 노숙자들은 그래도 말을 잘 듣는 노숙자들. 그렇죠. 여기 들어오는 사람 자기 원해서 들어옵니다. 여기 오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수원여관과 서울여관 규모가 다르겠지만 아니 막무가내가 많거든요. 많은데도 이게 한 40여 명이 와서 지금 한다는 거 대단히 그렇죠. 그러면 저 교육청에서는 뭐 이거는 학교 바뀌니까 상관없죠? 뭐 상관은 좀 없고요. 사실은 지금 엊그저께 청소년 지도사들 중 한 100여 명 다니면서 자기네들의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고 청소 지도사, 청소 수련회나 이런 쪽에서. 근데 뭐 이쪽 대도시 같은 데들은 관련된 기관들이 많아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학교 밖 청소년들 관리할 때 외진 지역 공간이 없어서 공간 이용 협조 요청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보면은 외진 지역 보면은 그쪽 가서도 학교 밖 청소 만날 일이 있는데 공간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외진 지역이라면 어디 수원 시내에서 외진? 수원 말고 저쪽 이천이라든지 저 아주 다른 지방에 그런 데는 요 도시 지역은 청소년 수련원도 있고요.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도사분들. 오히려 저는 도농복합지역 이런 게 오히려 더 문제다. 예, 그쪽은 활동 그러니까 자기들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없어서 공간을 좀 학교를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 요청을 검토합니다. 그거 대장님이 보실 때는 또 부교육감님은 저렇게 보시지만 대장님 보실 때 수원 시내 지구대 안에도 솔직히 좀 방치된 청소년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는 많습니다. 수원은 항상 여기는 또 많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는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보실 때는 수원은 그래도 그런 청소년 지도사라든지 많이 있으니까 괜찮다 이래 보시고. 다 외곽에서 모이는 데가 수원역입니다. 그렇죠. 이 주변 청소년들이 시골에 있는 게 아니라 다 도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가 있는 겁니다. 항상. 지방에서 이까지 그렇죠. 몰려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남북권, 수원 시내 남부 특히 이쪽은 역전이 청소년들 글로 모이고 일로 모이죠. 저 북쪽은 부천역 있지 않습니까? 부천. 글로 모이고 수원도 가고, 서울역도 가고. 이 수원역보다 수원역도 있지만 청년이 더 많이 모이는 데는 부천 원미에 그 부천역이 있거든요. 거기 아주 대표적인 유흥업소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원만 하더라도 비교적 그 여건은 다른 데 비해서 조금은 나은 좋다. 그리고 아까 그 시설 확충 말씀하셨는데요. 부사님께서 알다시피 무료급식을 밖에서 실외급식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하고 연동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확충하는 것보다도 실내 무료급식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데가 없어요. 여기. 없습니다. 실내가요. 그래서 시설을 확충할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실내에서 밥을 줄 수 있게 자유스럽게 언제든지 줄 서서 먹지 말고 그다음에 줄 서서 먹으면은 이 프로그램 한참 하다가 밥 없을 때 토요일 갔을 때 밖에서 밥 한 그릇 줄 서서 먹으면 다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외 무료급식을 실내에 하면서 프로그램과 같이 연동시킬 수 있게. 그래야만이 한두 명이라도 살 수 있지. 지금처럼 내일 저녁에 주는 좀 실외 무료급식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실내 무료급식을 세끼 매일 쉬지 않고 매일 할 수 있는? 그럴 수는 없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 나 그거 없을 때는 안 줄 때는 어디 가서 먹어요? 아, 다 먹을 때가 다 있습니다. 점심은 저 팔다산에 가서 저번에 봉사했던 거기 잡수실 수 있고 저녁 정도. 그런데 그 시간을 좀 한정내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언제든지 와서 배고픈 사람 좀 먹을 수 있게. 그리고 그 식사를 하시면서 같이 저희들하고 상담을 해서 프로그램과 연동시켜야 되지 무조건 밥만 준다고 이렇게 줄 서가지고 먹었다가는 밥 한 그릇 줄 서 먹으면서 다 노숙으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자존감이 또 다운되고. 그래서 그것을 실내 무료급식으로 그게 프로그램과 같이 연동돼서. 근데 이건 시설 크게 지을 게 아니고 그런 실외를 실내로 이동하면서 그분들 같이 상담하고 프로그램 하고 해서 조금씩 가까워져야 되지. 그래서 실내 무료급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장님, 서울시 공무원은 서울시 노숙인을 건사하는 공무원이 15명 정도 됩니다. 몇 명? 15명이 서울시만. 근데 경기도는 지금 없습니다. 전무한 다른 거와 같이 연동돼서. 그래서 정책과 미래를 개발하려면 지금 천상 경찰도 그렇지만 군데군데 다 숨어있는 준노숙 상태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정책을 개발할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전담 공무원이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 수를 좀 증액을 시켜주십시오. 국장님 생각이 어때요? 김 국장 생각. 전담인적으로 우리 전담자가 없나? 전담은 이제 저희 이제 그 자활팀에서 한 명이 감당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총체적으로 하고 사실은 이제 이게 경기도 노숙인은 경기도 전역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대도시 아니 그래 있나 없나? 자, 딴 이야기 하지 말고 있나 없나 이거지. 전담 인력을 더 늘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수원시에서 시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하고는 좀 다른 게 서울은 도시행정을 직접 서울특별시에서 광역 단위로 직접 하는 곳이지만은 저희는 도는 광역행정을 하는 것이 3사의 도시행정 일부를 다 모두 우리 저희가 관여해요. 그건 아니지. 그렇게 따지면 도청 없어야지. 그건 아니고. 그래도 노숙자가 수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데도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전역에 노숙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지. 하나도 없다. 그럼 하나도 신문 없는 건 아닙니다. 담당 인력이 있어요. 몇 명?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요? 그럼 한 2명이나 3명 좀 북부에도 한두 명 하고 여기도 하고 더 늘려서 총체적으로 집행하면 더 이제 그래 갖고 여기 지금 난 지구대장님이 오히려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경찰하고도 이 부분을 지구대하고도 협력하고 그 다음에 신부님처럼 이렇게 뭐 이런 사람들 좋아하는 분들하고도 협력하시고 복지시설 다른 데하고 협력하는 이 부분에 또 어떤 시설에 고정되지 않고 이게 자꾸 들락거리는 이 유동적인 이런 부분을 전문으로 담당할 어떤 전담자가 지금 한 명인데 이쪽에 한 2명, 북쪽에 한 명이든지 뭐 예를 들면은 적절하게 확대하는 거는 나는 맞다고 보는데 신부님 말씀 맞다고 보는데 서울은 15명이면 우리는 뭐 몇 명이라도 있어야지 없다 이거는 아니지 안 되지. 그거 한번 해봐요. 검토하시고 나는 이 대장님이 굉장히 이게 24시간 이제 보고 있고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지구대장님이 이제 경찰에서 한 거를 갖고 그 다음에 신부님이 이제 그 다음에 섬세하게 분류해서 그냥 케어를 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힐링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구대장님의 내 관심은 이쪽에 오히려 더 많아요. 이 지구대장님이 하는 업무를 이거를 강화시켜줘야 땅바닥에서부터 하여튼 집으로 방으로. 난 땅바닥은 안 돼. 인간이 땅바닥에 누워 있는 건 나는 그거는 인권 침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땅바닥에서부터는 건져 올려야 됩니다. 방으로 건져 올리잖아요. 그게 1번. 그 다음에 거기서 밥도 먹이고 뭐 목욕도 하고 힐링 해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시키죠. 저는 뭐 노숙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노숙인을 이 수원시 역전에서 많으니까 역전 쪽에다가 집중적으로 페이스를 두고 그 사람들이 목욕하고 씻고 먹고 자고 이런 모든 편의를 계속 적용해서 계속 노숙인 상태로 놔두면서 물론 이제 일부는 여기서 이제 뭐 여기 그 사람들 상담을 통해서 뭐 분리시키는 데서 재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과 병행해서 저희가 필요한 것은 어떤 그 수원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양평에 지금 이제 그 별도 시설을 두고 그쪽에서 영농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도시하고 일단 떨어진 곳에서 그쪽에서 재활적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저희 도도 지금 그런 그 사람들 이 도시에서 좀 일단 어느 정도 이 얘기가 된 사람은 일단 도시에서 떨어진 곳에 와서 거기서 재활에 전념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다시 그 사람이 계속 노숙인으로 해서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같은 생각, 우리 국장님하고 생각이 같은데, 일단은 이 지구대장님이 여기는 당장에 땅에 누워 있거나 이렇게 움직이면서 불안한 상태에 있는 이거를 우선 우리가 공권력이 그게 1번이라고 난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종교의 힘을 빌리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다음 뭐 단계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여기 안 하고 멀리 갖다 놓으면 안 따라가는데 어떻게? 아마 경찰이 조금만 초동이 적극적으로 하면요. 아마 저기 경찰서 여기 유치장에 25로 들어가는 거랑 쉼터를 넣으려고 바뀌어서 잘하니까. 그렇지. 시설 여유만 있어. 경찰서 유지장 그건 안 좋거든. 우리 힘들어. 좀만 거기 가면 이제 좀 망가지지. 이쪽으로 와서 유치장이요? 진짜 예, 유지장에 가면 이제 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아, 나 유지장 갔다 왔다는 거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약간 좀 범죄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좀 그 문 앞에까지 간 것처럼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권사님 저 마지막으로 좀 괜히 저쪽으로 가면 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이제 의료급여 일종에 의해서 노숙인들이 요건이 충족되어지지 않은 노숙인이 발견됩니다. 초기 노숙인이죠. 그래서 이제 의료보험 납부를 체납했거나 하신 분들이 경기도 의료원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의료급여 일정은 만들면 좋은데 그게 만들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서서히 만들어 갔는데 초기에 노숙인 전락되어 있어서 급여를 안 냈거나 하시는 분들이 의료원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 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님께서 좀 그걸 도와주셨으면 나는 다 하도록 했는데 무슨 그거는 저기로 해서 해준다고 돼 있는데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된다고 돼 예, 있는데 누가 왜 안 되지? 그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그거는 하도록 하고 있는데 네, 하고 있는데 저희 가면 다 빠꾸만 한다. 그럼 다시 체크해. 네. 우리 방침은 범죄인이라 하더라도 의료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무조건 해줘. 그러니까 뭐 수원에 살던 그거야 뭐 저 전라도에서 올라왔던 누구든지 해준다는 거예요. 범죄인이거나 주민등록이 있든 세금을 냈건 안 냈건 간에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우리 기본 도립의료는 방침은 그대로입니다.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아봤어요. 그럼 안 되면 그때 바로 연락해줘요. 네. 바로 해주시면 그 시간에 바로 하시면 그 시간에 바로 우리 도립병원에서 그분이 돌아오지 않고 바로 치료해줘. 그렇게 좀 시스템을 그렇게 갖춰요. 국장님 그렇게 좀 고치시면 우리가 그건 도비를 100% 지원해주고. 그리고 이제 의료급여 대상자로 정하는 요건이 이제 좀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해서 그게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저희는 의료원에서 그거는 저기 별도의 우리 도비 지원을 통해서 그거는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 신부님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100% 무조건. 그러니까 도립의료원에 신부님을 무슨 자문위원 운영에 그걸 하나 또 넣어서 운영 개선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의견을 계속 반영하도록 그렇게. 그리고 여기 내가 보면 지구대장님 여기 굉장히 보변에 한 7년 계셨으니까 여기 완전히 이런 경찰관 만들어내려면 경찰학교 4년 다녀도 못 만들어. 이렇게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일 아주 뭐 제일 정통한 거죠. 네, 자주 저희들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저희들 레거스 하는 거 주시고 친구같이 이렇게 대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섭지 않은 경찰관 아저씨. 형이 제일 잘합니다. 동생 같은데 신부님 형님 같은데. 네, 선생님이 잘하십니다. 자주 아니, 그 소통을 합니다. 나는 근데 지금 우리 지구대장님하고 내가 생각이 좀 비슷해요.
신부님은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거는 솔직히 뭐 좀 약간 좀 복잡한 분류를 한 다음이고 일단은 이 지구대장님이 완벽하게 도시의 질서와 치안을 일차적으로 해야지 뭐 그 다음에 뭐 이거 좀 힘 좀 실어주세요. 예? 청장님 좀 화끈하게 실어주세요. 자, 예, 고생하신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그럼 식당을 하나 지어드리는 쪽으로 이래 해요.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검토할 게 있어, 지금. 아니 여기 노숙인 시설은 이제 또 국제 기준시설에서요. 아니, 딴 데 짓는 게 아니라 옆에다가 역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여기 저 수원역하고 역장님 있다 저 가면 역하고 이야기하면 되잖아. 여기에도 저희가 공간을 활용을 역장님하고 다 찾아봤는데 도저히 없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저희 역전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아, 이거 왜 없어? 여기 또 짓던데 옆에 저그 신축하는 거 뭐예요? 자, 잘하시고요. 집이 어디예요? 수원입니다. 수원 시내인데 집에 안 들어가시네? 돈 좀 모아가지고 방 좀 없고 해가지고. 집에 아무도 없어요? 부인이 없어요? 네. 어? 혼자 있어요? 기운 내시고 잘해요. 자, 갑시다. 날씨가 따뜻한 게 아니라 막 여기도 근무한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솔직히 막 지치는 거지. 아, 여기 오면 일단 씻으라고 그러고요. 이제 제약이 많죠. 이제 아니, 그 여기 근무하는 분들이 우선 힘들지. 힘들죠. 여기 근무하시나? 예. 그러니까 힘드니까 여기도 처우를 잘해줘야 돼요. 이중도 굉장히 낮습니다, 도지사님. 아니, 그래도 좀 여기 얼마나 힘이 그러니까 자꾸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우리 운영하는데 그 소진이 되는 거지. 이분들은 이제 나름대로 소신이나 신념이 있는 분들이 신념이 있어도 그래. 신념 뭐 공무원들이 신념이 없나면은 암만 신념이 있어도 인간이 뭐 한계는 있다.